안녕하세요. 올해 32살 되는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 햇수로만 3년 차가 되네요. 대학교 때는 음악 관련된 쪽 전공을 했어요. 레슨실을 빌려서 제가 편한 시간에 강의하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전공 살리겠다고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식 과외한다고 시작한 건데 어떤 면에서 보니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시간도 탄력적이게 활용할 수 있다 보니 어느샌가 이게 제 직업처럼 굳어지게 되어버렸네요. 남편은 제가 가르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성격 좋으신 시부모님과 가족과 저 사이에서 제 편을 먼저 들어주는 남편. 어떻게 보면 정말 결혼 생활에 있어 완벽하고 남편도 가끔 농담식으로 저한테 시집 잘 온 거라고 웃으댈 때가 있는데 요즘은 정말 어디 가서 말도 하기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은 둘이 한 건데 시집은 저만 잘 온 건가요? 반반 결혼했고 결혼할 때 어디 돈 한 푼 받은 것도 없는데 요즘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남편이 그런 식으로 웃으대던 거 생각하면 괘씸해서 더 화가 나네요. 완벽까진 아니지만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결혼 전부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다 좋았지만 신우자리가 조금 별로였습니다. 그때는 시부모님도 신우와 저 사이에서 제 편을 들어주셨고 남편은 처음부터 제 편을 들어줬어요. 내 편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결혼해서 신우랑 살 것도 아니고 신우 때문에 제 인생이 꼬여버릴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거든요. 신우는 저보다 한 살 아래인 남편과 연년생으로 따지고 보면 저랑은 나이가 같습니다.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적에 남편은 이미 저한테 지 누나가 제정신이 아니니 조심하라고 경고 아닌 경고를 해주더라고요. 누나가 성격이 좀 유별나서 그러니 저한테 시비를 걸 수 있다고요. 제가 사람 가르쳐주는 일 오랫동안 해오면서 저도 여러 사람 만나봤고 그중에 진상들도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정신 나간 사람들 상대하는 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걸어오는 싸움도 피하는 타입이 아닌데 남편 말에 신우가 성격이 이상한 건 시부모님도 알고 계시니? 괜히 신우랑 싸워서 시부모님 입장 난처하게 하지 말고 저보고 참아달라고 사정사정 하는데 저보고만 참으라고 하니 서운했는데 실제로 신우를 만나니 그렇게 말한 이유가 이해가 갔습니다. 정말 제가 본 사람 중에 으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진상이었어요. 이미 제가 문을 열고 시댁에 들어온 순간부터 어디 한번 걸려만 봐라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과 저는 애초에 양가 도움 없이 우리끼리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가 된 상태였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노후 대비가 끝나 있던 상황이지만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에는 여유자금이 부족한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뭘 더 해주신다면 감사히 받을 생각이었고 친정에서도 시댁보다 더 해주면 더 해줬지 절대 모자라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걸 바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화 중 화제가 자연스럽게 결혼 후에 살게 될 집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시부모님이 경기도 외곽의 노후대책으로 사놓은 아파트가 있는데 워낙 외진 곳이라서 재미도 못 보고 있다고 그 집에 신혼집을 차리라고 하기에도 출퇴근하기 영 그런 지역이다 보니 그 말도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마음은 이만큼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신다는 말을 돌려서 하시는 거라 단번에 이해를 했어요. 애초에 남편과는 그렇게 하기로 정했기에 서운하거나 하는 마음 따위는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 기분 나쁠 거 하나 없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주신 게 감사할 지경이었죠. 저희도 애초에 양가 도움 없이 하려고 했다는 대답을 드리려던 찰나에 신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의 일원이니 발언권이 아예 없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분명 신우가 끼어들 자리가 아닌데 입을 여니 살짝 의아했어요. 그런데 신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는 걸 떠나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남편과 저를 쟤네들이라고 동시에 싸잡아서 낮춰 부르고는 시부모님 앞에서 어디 동네 유치원생도 안 부릴 땡깡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쟤들한테 그 집을 준다고 하면서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서울집은 자기를 주는 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맨날 아들만 저렇게 챙겨준다고 첫째가 버젓이 시집도 안 가고 있는데 둘째 먼저 결혼시키는 콩가루 집안이
세상에 또 어딨냐고 입에 아주 개거품을 물면서 말이에요. 신우가 시집 안 간 게, 아니 못 간 게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지 탓인데 그걸 가지고 차별대운에 모내하면서 저러고 있으니 아주 꼴불견이었어요. 집도 시부모님께서 저희를 준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마음이 그렇지만 현실이 어쩔 수 없다고 사과하는 말이나 다름없었는데 그 집을 쟤네만 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주기만 해보라고 그랬다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콱 혀를 깨물어 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잘하라며요. 신우가 난리법석 떠는 꼴을 보고 있으니 남편이 저한테 미리 경고한 게 무슨 말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성질이 더러운 게 아니라 저건 그냥 미친 사람이잖아요.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시부모님도 제 얼굴 보기가 그랬는지 신우한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라고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는 오히려 그 말에 폭발을 해서 꽥꽥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에 대굴대굴 굴러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여러 사람 봤지만 진짜 이 정도로 철저하게 사람이 미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던 게 신우가 처음이었습니다. 집이 난장판이 돼가기 시작하니 제가 그 꼴을 보러 여기까지 왔나 싶어서 대화를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집은 안 주셔도 상관없고 애초에 우리 둘이서 준비하려고 했다고요.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시작도 못했는데 이미 신우 때문에 분위기가 개판이 되는 바람에 첫 인사드리는 자리는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도 상황이 일단락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아낸 건지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니 신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전날 있던 일을 가지고는 아주 자기가 우스워 보이냐고 하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고 생각이란 걸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누굴 우습게 봤냐고 하니 제가 시부모님이 집을 준다는 말에도 사양을 하면서 자기들은 세상 둘도 없는 효자가 되고 자기는 부모 재산 노리는 불효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건 누가 봐도 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고 비아냥댔지요. 말이야, 손이 신우지. 나이도 저랑 같고 남편의 누나만 아니면 그냥 제 또래의 여자잖아요? 예의는 신우가 없는 건데 어깃장을 부리니 저도 인내심에 슬슬 한계가 오더라고요. 언제까지 시부모님 등골 파먹을 생각하지 말고 독립할 생각을 하라고. 그리고 그 아파트는 시부모님 재산이니 두 분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정 탐이 나거든 나는 관심 없으니까 시집갈 때 한번 물어나 보라고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저랑 남편은 그런 거 없어도 평생 먹고 살 자신 있다고 하고요. 한마디 하려고 전화했는데 역으로 한 소리를 들으니 분했는지 전화가 계속 걸려오더라고요. 곧바로 전화번호 차단해버리고 남편한테 연락했죠. 너네 누나한테 전화 안 오게 하라고요. 남편이 자초지종을 듣자마자 한숨을 푹 쉬더군요. 이야기 들어보니 저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집에서 저보고 아주 아랫사람들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서 모가지가 뻣뻣한 거 보라고 시집만 한번 와보라고 자기가 정신머리를 아주 뜯어고치겠다며 울음장을 놓았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날 저녁에는 시부모님한테까지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우가 옛날부터 욕심이 그렇게 많았고 자기가 잘 따라오지 못하고 동생이 잘 아는 걸 가지고 자기 탓을 안 하고 시부모님이 동생만 편애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였다네요. 신우한테 투자를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 한 적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못해놓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요. 잘 풀린 동생을 보니 자격지심에 질투를 하는 거라고 저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신우 시집 보내기 위해 자리를 백방으로 알아보고 계시고 신우도 딴 집으로 시집 가게 되면 출가회인의 마음을 역지사지로 생각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저보고 참아달라고 말입니다. 저대로 시집 보내면 일주일도 안 돼서 반품당할 거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냥 있었네요. 신우가 저러는 걸 제가 참아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직접 전화하셔서 사과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우가 저렇게 된 게 뭐든지 오냐오냐 해주고 넘어가준 시부모님 탓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뭐 반대로 남편도 시부모님도 신우가 저러는 게 억지인 거 알고 제 기분을 헤아려 주려고 노력하시니
말만 저렇게 하고 아무 힘도 없는 신우 때문에 제가 결혼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남편이랑 살지 신우랑 사는 게 아니니까요. 나중에 알았는데 신우가 또 우리들 결혼시키면 혀를 깨물겠네 어쩌네 하면서 또 난리를 쳤나 봅니다. 이쯤 되니 신우가 죽겠다 하는 게 실제로 행동에 옮길 자신은 없고 그렇게 하면 시부모님이 한 수 접어주고 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니 일이 안 풀리면 버릇처럼 쓰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신우는 제가 예상한 대로 저희 결혼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 시부모님이 저희 가고 나서 그 돈을 신우 쓰라고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댁에 찾아오는 게 싫어도 반대도 못하고 끙끙대고만 있었겠죠. 제가 힘들게 번 돈 신우 좋으라고 계속 드리기는 싫으니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돈이 아니라 선물로 가져다 드렸네요. 그래도 염치는 조금 남아있는지 제가 선물 사올 때마다 얼굴 표정이 썩어가지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꼴을 보는 재미가 참 쏠쏠했습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던 일에 타격이 조금 있었습니다. 레슨실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해서 한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자녀 계획이 결혼하자마자 최대한 빠르게였는데 직구하는데 저금을 많이 사용했다 보니 1년에서 2년 정도는 더 모아놓고 아이를 갖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을 거 하나 없는 나날이 계속되었는데 그나마 환영할 만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으니 그게 바로 신우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신우가 난데없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하여 저희도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영 좋지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 앞에 웬 남자가 납작 엎드려 있고 그 인자하신 시부모님마저도 이 상황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지 고개를 돌려 애써 상황을 외면하려 하셨어요. 상황 파악을 하고 나니 시부모님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남자가 이제 막 군대 다녀온 22살짜리 대학생이었으니 말입니다. 아무리 사랑의 나이도 국경도 없다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남자 쪽에서는 신우의 뭘 보고 저렇게 결혼을 하려고 무릎까지 꿇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속도 위반이었네요. 어린 나이에 그래도 책임져 보겠다고 저러고 있는 게 장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모아놓은 거 하나 없이 평생을 백수로 살아온 신우에 이제 막 군대 다녀온 22살짜리 애송이가 결혼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겠어요? 그렇다고 양쪽 집이 평생 일 안 해도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큼 부잣집도 아닌데 말이죠. 시부모님도 신우 결혼해서 독립시키는 게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셨는데 절대로 이런 식의 결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신우가 죽어도 이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신우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 결혼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결심을 하셨답니다. 남자 쪽에서 시부모님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내건 어이없는 조건들도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을 신우한테 주면서까지 전부 다 맞춰주려 애를 쓰셨어요. 덕분에 시부모님은 강제로 노후 대비책인 경기도 집으로 이사를 나가게 되셨죠. 아직 아버님이 일을 하고 계셔서 거기서 서울까지 출퇴근하셔야 하는데 왕복으로 3시간씩 걸린다니 제가 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만큼 이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건 온 세상의 신우 단 한 명뿐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라지만 더 늦어버리면 돌이킬 수도 없으니 잘 생각하라고 말했죠. 저는 진심 어린 조언이었는데 신우는 저보고 자기가 시부모님 서울집을 받게 되니 그게 배 아파서 그러냐고 비아냥대더군요. 그래서 그냥 말을 말자 싶었습니다. 신우는 신우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으니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신우가 집이 생기니까 세탁기는 어딨게 좋네. 에어컨은 어딨게 좋네. 남편한테 쉴 틈 없이 연락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누나가 결혼하니 뭐 하나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제 눈치를 보길래 제가 남편 보는 앞에서 나무로 된 빨래판이랑 선풍기 하나 사서 보내줬습니다. 신우한테 이 이상 해주면 그냥 신우랑 살라고요. 신우도 그 물건들 받고 나서 장난하냐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성을 부렸는데 그때 저랑 대판 싸우고 영 끊고 지내겠다 해서 저도 그러자 했습니다. 저희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아무튼 없는 형편에 시부모님이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해서 남자 쪽 집안 요구를 다 맞춰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우한테 친자검사 의뢰를 요구했다나 봐요. 신우도 꼴릴 게 없는지 아주 당당하게 응했는데 세상에, 검사 결과 그 남자가 아이 아빠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날로 결혼이 파토 나버린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집도 아주 난리가 났더라나 봐요. 신우가 그때쯤 만난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난 놈을 골라 그 남자를 아이 아빠로 하기로 결정을 했나 봐요. 당연히 그 당시 만난 남자들이 헤아릴 수가 없으니 졸지의 애아빠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한 대로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신우는 엄마가 되었고요. 직장도 없고 뭣도 없는 신우가 혼자 어떻게 애를 키우겠나요? 시부모님께서 다시 합가를 하자 제안하셨답니다. 그런데 신우가 내 집에 들어와서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시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만든 집에 자기가 들어와 혼자 살고 있다고 그걸 내 집이라고 우기는 신우도 웃기고, 신우 눈치 보면서 자기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계신 시부모님도 웃겼습니다. 아직 명의 변경도 안 했는데 왜 신우 눈치를 그렇게 보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어떻게든 신우를 도와줄 생각을 하다가 뾰족한 수가 없으니 저에게 연락을 해오신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상상도 못한 발언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신우랑 손주가 걱정돼서 잠도 못 주무시겠다고요. 신우 본인이 도움을 거절하니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어차피 아직 그 집이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 그 집을 팔아서 저희 집 근처에다가 신우가 살 집을 구해주고 싶으시답니다. 제가 요즘 일거리가 많이 줄어서 집에 지내고 있으니 제가 수시로 드나들면서 신우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단 말씀드리니 오며 가며 힘들지 않게 집도 가까이 새로 구해줄 건데 어려운 일 아니지 않냐며 꼭 좀 부탁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신우가 저희랑 연 끊고 지낸다 했다는 말씀을 드려도 막무가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막무가내로 나갔어요. 제가 신우가 싼 똥까지 치워주면서 결혼 생활을 해야 하면 차라리 저도 이혼하는 걸 택하겠다고요. 지금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도 없고 결혼도 반반 결혼했는데 아쉬울 게 전혀 없다고 말이죠. 제가 강하게 나가니 시어머니도 따로 말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는 뒷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네요. 결국 집에 돌아와 남편과 상의 끝에 신우가 집 근처로 이사오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제가 아닌 남편이 가서 신우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할 일은 하나도 없지만 도의적으로는 남편이 퇴근하기 전 시간에 신우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가 가게 되어버린 거죠. 남편도 그 계산에 저러자고 한 것 같아요. 이제 와선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내 편이라 생각했던 제가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지네요. 팔은 결국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가 봅니다. 답답해서 이렇게 한번 사연 남겨봤어요. 사연 보내드린 지 반년 만에 이렇게 다시 찾게 되었네요. 정신 못 차린 신우 때문에 온 가족이 피해보던 사연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신우가 독립을 하게 되면서 시부모님께서 신우한테 생활비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지랖이기는 하지만 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네요. 솔직히 신우가 저렇게 된 이유 중에 시부모님 탓도 조금은 있는 거라고 그동안 참아온 말도 했어요. 지금은 신우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줄 때지. 시부모님께서 신우한테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젠가는 오지 않겠냐고 했죠. 시부모님이 저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신우가 시부모님이 집에 오는 걸 반대를 하고 나섰으니 하는 수 없이 집으로 출퇴근하는 시터분 한 명을 고용해서 신우한테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신우는 대신 일자리를 구해서 출근을 하는 방식으로요. 일을 안 하면 당연히 시터도 구해주지 않을 것이고 일체의 생활비 지원도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우가 지금 시부모님에게서부터 뺏어가다시피 한 서울집은 신우가 증여세로 들어갈 돈을 모아올 때까지 명의 변경은 절대 해주지 않기로 정했고요. 그러니 신우는 하기 싫어도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신우가 한 달 일해서 벌어오는 돈이 집으로 출퇴근하며 아이 봐주고 집안일 해주시는 시터분 월급보다 적은
배보다 배꼽이 큰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래도 신우가 정신 차리고 일을 시작한 부분에 의미를 두기로 했어요. 시부모님도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후기를 보내기까지 정말 신우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아이 돌봐주시는 분이 사색이 되어서 시부모님이면 남편한테며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신우가 출근하기 전에 그분이 집에 도착하시는데 아이만 혼자 있고 신우는 없더래요. 시터분이 무슨 일인가 하고 집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신우가 힘들다, 갑갑하다 뭐 이런 식의 편지를 써놓고 출근도 하지 않고 사라져버린 거죠. 집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죠. 저도 그날 일정을 다 취소하고 남편도 회사 휴가 내고 나와서 시부모님하고 다 같이 집 나간 신우 찾는다고 아주 한바탕 했어요. 전화도 안 받는데 아무리 대한민국 땅이 좁다고 한들 마음 먹고 잠적한 사람을 무슨 수로 찾겠어요? 경찰에 실종신고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부모님은 우리 딸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아주 집이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서울 외곽에 있는 한 술집에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거기서 술 먹고 뻗어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가게 문 닫아야 되니까 제발 좀 데려가 달라고요. 새벽에 온 가족이 차 끌고 거기로 갔더니 아주 온 가족이 걱정시킨 것과는 다르게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지집 안방인 것 마냥 퍼질러 자고 있더라고요. 사장님 말씀이 진상도 아주 이런 진상이 또 없었다고, 계산도 안 했다고 술값까지 내야 했어요. 혼자 와서 술을 진탕 마시고는 남자 손님들한테 가서 자기 술값 내주면 오늘 하루 놀아주겠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 와중에 합석하게 된 남자들이 저 여자가 계산할 거라고 하고는 술은 또 있는 대로 마시고 주랭랑을 쳤다네요. 뭘 어떻게 마셔야지 동네 술집에서 술값이 50만 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랭랑을 친 테이블값까지 계산을 해줘야 했어요.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신우가 제정신이 아닌 건 알았지만 가망이 있다고 믿은 시부모님께서 드디어 신우에게 가망이 없다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온 가족이 신우 집에서 아침을 맞이했고 신우도 실컷 자고 나서 술이 다 깨고는 그제서야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자기를 구경하듯 보고 있으니 신우도 직감적으로 자기가 큰일이 났구나 싶었던 거예요. 곧바로 엉엉거리며 눈물부터 솟더라고요.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아빠도 없이 자랄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전부 감정에 호소할 만한 것들로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서 애도 집에다 내팽개쳐두고 술을 마시러 간 거냐고, 애한테 아빠만 들어주려고 그 먼 곳에 있는 술집으로 간 거냐고 화를 내시니 신우가 완전 쫄아서 당황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평소였으면 먹혔을 텐데 하는 표정이었죠. 그러고서는 부린다는 억지가 솔직히 아이 혼자 못 키우겠다, 너무 힘들다, 아빠 없이 자랄 아이 생각하면 자기도 마음이 아프다 했던 이야기 계속하면서 마침 저희 부부가 애가 없으니까 저희 보고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이러다가 나 힘들어서 죽겠다, 가끔씩 나쁜 생각이 든다 하면서 평소에 하던 죽겠다는 레파토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못 고쳐 쓴다더니 고작 3개월 하는 거 보고 신우가 정신 차렸네 했던 저희들 꼴만 우스워졌죠. 시어머니가 신우한테 슬그머니 다가가더라고요. 평소에 저렇게 나오면 시어머니가 달래주고 한번 껴안아 주셨나 봅니다. 신우가 팔을 뻗어서 시어머니한테 안기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이번에도 그냥 저렇게 넘어가는가 보다 하고 한숨이 나올 지경이었죠. 근데 짝 하는 소리에 놀라서 보니 시어머니가 신우 뺨싸대기를 한 대 올려붙이시더라고요. 자식 새끼 배 아파 낳은 어미가 할 소리냐고, 그 정도 힘든 걸로 애를 버렸으면 너는 벌써 골백 번도 버려졌을 거라고 하면서 쉬지 않고 신우 뺨이며 등짝이며 아주 시원하게 두들기셨어요. 결국 신우는 물려받기로 한 집까지 다시 빼앗기고 시부모님이 이 집으로 다시 들어와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시부모님이 돌봐주시기로 했고 신우는 그 길로 쫓겨났어요. 사람 돼서 살 준비가 되기 전까지 돌아올 생각 말라고. 아이는 당신들이 너가 하는 것보다 훌륭하게 키우고 있을 테니 통장에 2천만 원 채워서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모습 보여주기 전까지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요. 신우는 시부모님 발목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펑펑 울다가 시부모님이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시니 그때부터는 저한테 존댓말까지 하면서 저 좀 그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울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뜻을 어떻게 거역하겠어요. 형님 하고 거절했지요. 결국 신우는 자기 짐 챙겨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참 어려운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제 말이 100번 맞다고 하면서 신우가 저렇게 된 거 다 당신 탓이라고, 내가 저렇게 키워놓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미안했다고 하시며 신우는 책임지고 당신이 다시 사람을 만들어 놓겠다고 하십니다. 남편 통해 신우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있는데 지금 숙식 가능한 기숙사 공장을 들어가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해요. 아이는 잘 크고 있냐고 물어보고 보고 싶다고 하는 게 이제 모성애도 생긴 것 같은데 아직 정말 개과천선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일이겠죠. 시부모님도 아직 시기상조라고 신우가 많이 보고 싶지만 좀 더 지켜보고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볼 생각이 없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젠 더 이상 제가 신우 뒷바라지까지 생각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된 부분이 가장 마음이 후련하네요. 이제 저희 부부도 시작도 못한 자녀 계획 시작하고 다시 행복하게 살아갈 준비를 시작해야겠어요.